자, 지수함수 이번에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래프하고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지수함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방정식 부등식까지 이어서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함수 최대 최소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개념을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씩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보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 첫 번째 별 1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1, 2, 3, 4를 선생님이 선택해서 뽑아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유형 1번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범위가 주어졌을 때, 자,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꼬라지라고 하죠, 선생님은. y는 ax제곱의 꼬라지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으로 형광색 펜을 다른 색깔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좀 이상하네요. 그냥 형광색 펜으로 합시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오늘도 강조했듯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선생님 이게 뭐 때문에 그랬죠? 그래프가 항상 증가한다. 1보다 클 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감소하죠. 자, 그랬을 때는 이러한 형태는 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증가함수면 큰 거 넣으면 큰 거 답이 나올 거고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답이 나올 거라고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먼저 갈게요. y는 a의 fx 그래프 꼴일 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fx는 보통 몇 차식? 2차식의 형태를 많이 주게 돼 있어서 fx가 최대가 된다. 즉 a가 1보다 큰 경우 증가함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함수 형태는 감소함수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fx식에서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증가함수 형태에서는 전체가 최대가 된다고 했던 거, 그 다음 fx가 최소가 찾아지면 전체 값도 최소가 된다고 했던 거, 그 다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 형태는 fx가 최대가 되면 전체 값은 최소로 바뀐다고 했던 거, 그 다음 fx가 최소가 되면 전체 값이 최대가 바뀐다고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해주면 결국엔 유형 1번하고 유형 3번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자주 나왔던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 유형 2번입니다. 자, 유형 2번은 보면 y는 ax제곱의 제곱 더하기 p의 ax 더하기 q고요. 꼴의 최대 최소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반복되는 꼴이 있죠. 자, 반복되는 꼴일 때는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합니다. 자, 치환을 하고 여기 보면 0보다 크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수함수의 형태 그래프 자체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지수함수는 어떤 형태의 정의역과 치역을 가진다고 했냐면 함수인데 실수 전체에서 항상 양의 실수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값도 항상 양의 실수 값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구해서 최대 최소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t라고 치환하면 보통 몇 차 함수가 나온다 여러분?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즉 중3 때 강조했던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과 고1 때도 잠깐 선보였죠. 그 방법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는 2차 함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뭐가 나오는 형태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오늘 그래프도 그려줬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꼴의 반복되는 경우는 a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하는데 똑같은 게 보여질 건데 이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 문제를 선생님이 예시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예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둘 다 0보다 크다. 왜? 지수함수는 절대 0이나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자리랑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앞에 ax 자리랑 a의 마이너스 x 자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다?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술기하를 본다고 보면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는 항상 2루트 a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랑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될 거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한다는 거는 이 모양을 보통 t의 범위는 항상 2 이상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90% 정도 이상이 선생님이 봤을 때 t가 2 이상의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몇 가지 유형? 이 4가지 유형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즉 내신에서도 이 4가지 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 번 더 선생님이 깊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별 3번을 보면 포인트는 여기 있죠. A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얘는 증가함수구나.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a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y는 a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무슨 값이 돼버리면 최소값이 돼버리면 이 전체도 뭐가 될 거다? 최소가 된다. 그 즉 값이 4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반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가 되기 때문에 뭐가 2가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의 제곱값이 4가 된다는 얘기고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a는 2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4번 해볼게요, 여러분.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했고요. 이 부분을 산수기하를 써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2루트 1이 돼서 2까지 선생님이 범위까지 구하라는 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만약에.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치환은 t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면 모든 식을 다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석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자,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자, 갈게요. 4의 x 제곱 더하기 이거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얘는 2의 2x 제곱인데 즉 이게 4의 x 제곱이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두 개 곱한 거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요 자리가 t니까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 부분 네모는 뭐가 될 거다? 네모는 정리할까요?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땡땡땡땡땡땡 가보면 y는 결국엔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그리고 t의 범위는 2 이상인 거고 완전제곱식 즉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놈은 꼭지점 1, 마이너스 3인데 t가 2 이상이니까 지 역할 못하겠죠. 그럼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2 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이 값이 뭐가 될 거다? 최소 값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유형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많이 쓰였고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각각의 꼬라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를 할지를 꼭 기억을 하고 문제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자, 이제 이어서 지수 방정식을 가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은 딱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유형이 2개가 똑같거든요. 그럼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방정식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위 체크를 할 때, 우리가
부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답만 정확하게 구해내면 돼요. 맞죠? 그래서 유형이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같게 할 수 없다, 밑에도 미지수가 있다, 이런 걸 특징만 찾으면 되는데, 이 뒤에 선생님이 개념 해놓은 거 보면 지수 부등식도 똑같거든요. 그럼 방법은 똑같은데 뭐에 차이가 있냐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식은 우리가 답을 구할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아,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두 가지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개념을 다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연관되는 개념은 하나를 공통점을 정확하게 잡고 어느 차이점이 있는지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는데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조금 해보기를 권유할게요. 자, 그럼 가봅시다. 지수부등식은 당연히 어디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우리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봅시다. 그러면 풀이 방법은 항이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는 항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A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거듭제곱 형태가는 그냥 이제부터는 같다고 생각하라고. 왜? 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밑이 A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같으면 된다? 지수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의 x 더하기 2는 2의 제곱이에요. 2가 같죠? 그러면은 x 더하기 2는 2니까 우리는 x는 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게 해라.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 보면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쌤이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형태예요, 여러분. A의 fx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밑을 같거나 지수가 얼마이다? 0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B의 fx가 있습니다. 자, 밑이 다르죠. 그런데 같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가 같으니까 뭐가? A랑 B가 같거나 됐나요? 어디가? 지수가 0이면 항상 값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여기서 fx가 0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2번은 뭐다? 밑을 같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수를 보통 같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가 같이 있을 때는 밑이 같게끔 만들어주면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다? 지수가 0이면 답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항상 1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돼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3번 해볼까요?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거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참고서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방법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x의 fx는 x의 gx이면 fx가 gx랑 같으면 되죠. 왜? 둘이 똑같다고 보고. 그러면 fx는 gx랑 같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차이는 뭘까요? 1번과 3번이 왠지 비슷한 개념 같은데 차이는 A는 1이 아니라고 줬어요. 왜? 지수 방정식의 조건에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라고 줬기 때문에 3번은 선생님이 말했죠. 지수 방정식 모양을 가지지만 지수 방정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X가 1이 아니어도 된다. 밑이 X인데 그 말이 없죠. 그래서 X가 1이 되면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듯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상수함수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가 1로 메꿔지면 둘 다 똑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지수를 같게 하라.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다? 지수가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의 값을 0으로 만들면 그 값이 된다. 또 어렵게 나오면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그거는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면 그 문제가 더 쉽게 풀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유형 2번은 위에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구했듯이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꼴이죠. a의 x제곱은 이런 거 p a의 x제곱 더하기 q는 0 같은 경우 이런 꼴이 나오면 우리는 치환하는데 지수함수는 항상 치환할 때 뭐가 붙어야 된다? t가 0보다 크다. 즉 지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범위가 붙는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형을 한번 풀고 지수 방정식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또 선생님 교재에서 문제에서도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거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면 3의 x제곱은 빼기 9루트 3이니까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 이건 다른 거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면 뒤통수를 훅 때릴 겁니다. 9도 3의 거듭제곱이고 루트 3도 3의 거듭제곱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3의 x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이걸 정리하면 3의 2분의 5제곱입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왜?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게 한다. 몇 번? 1번 유형. 자, 유형 2번은 요 반복되죠, 여러분. 자,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수에 있는 형태를 미지수를 제외하고 다 꺼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2의 2x제곱, 여기는 2가 있으니까 4가 나올 거니까 3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2는 0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4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8은 0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배웠듯이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8은 0인데 t는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정리할게요. 인수분해하면 t-8, t-1은 0이 될 거고요. 요걸 정리하면 t는 8 또는 t는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2x제곱은 8이고요. 2의 x제곱은 1이 될 겁니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2의 x제곱은 또 같게 할 수 있으니까 3제곱 2의 x제곱은 또 같게 할 수 있다. 2의 0제곱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0이라는 답을 두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 항상 2차 함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쌤 얘기를 했죠. 3차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미분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를 달아준 거는 그 문제별 1번 유형의 1번 형태 다 일부러 친절하게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에 맞춰서 문제 풀어보고 유형에 맞춰서 문제 풀어보는 습관을 기르면 아, 별거 아니구나. 지수함수 그래프가 조금 더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도 이렇게 쉽게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지수 부동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지수 부동식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나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수 부동식까지만 마무리하고 영상 끊고 로그 함수권을 또 따로 찍을 예정이라서 지수 부동식 부분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 부동식은 지수 방정식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는 겁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지수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함수 형태일 때 바뀐다고 했고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볼까요? 일단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 바꾸지 마라.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방향을 반대로 해라. 그럼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해 주면 2의 x 더하기 2고 이놈이 2의 4제곱 뭐 16이라고 보통 주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밑이 2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떼면 x 더하기 2하고 4가 남는데 우리는 부동호 방향을 증가함수니까 크다 쪽이 그대로 큰 쪽으로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거고 음수가 아니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면 똑같이 2x 더하기 1이고 이렇게 2의 세제곱을 보면 요것도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냥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분의 1이 무슨 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감소형수 형태니까 2x 더하기 1만 남기고 3하고 남겼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입을 벌렸으니까 우리가 뗄 때는 입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x는 뭐가 된다? 1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별 유형 2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AX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치환을 할 건데 뭐를 주의해라?
범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범위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x의 값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걸 체크한다는 거. 그 다음 유형 3번은 여러분, 아까는 방정식이 있었을 때는 지수에 이런 꼴이 있었죠. x의 fx는 x의 gx가 있었으면 요거 필기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거니까 fx랑 gx가 그냥 같게 하거나 또는 x랑 x의 값이 1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지수 방정식이라고 말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죠? 똑같이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이런 문제 형태거든요. 이때만 이렇게 크냐 작다로냐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한번 나눠봐야 되고 1보다 크다로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지수 방정식 형태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두 번째 보면 밑이 얼마라고? 1인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범위를 1이 아니다라고 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어떤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이 유형 3번, 별 3번의 유형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는 대표형을 한번 풀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보면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하랬죠. 이거는 같게 할 수 있겠죠. 왜? 0.2가 5분의 1이죠, 여러분. 5분의 1이고 3x-1이고 그 다음에 125분의 1은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무식하게 말을 했지만 저번에 2의 거듭제곱꼴, 2의 10제곱까지 그 다음 3의 6제곱, 4의 세제곱 뭐 이런 거를 까지 외워두면 이게 같게 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금방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말을 듣고 외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 빨리빨리 나왔을 거고 선생님 말을 들었지만 외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왜 저게 저렇게 될까?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를 꼭 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이나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거지 문제 유형이 나올 거니까 암기해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암기를 활용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머지 그냥 다 암기하면 여러분들 수능 점수나 내신 점수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 수학은 절대 무작정 암기를 해서 푸는 유형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자꾸 찾으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럼 5분의 1을 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다? 3이 남을 거고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가 4가 될 거니까 x는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부도 방향이 바꿔서 나올 거니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유형 3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부등식이라고 돼 있고 지수 부등식에 말을 안 줬죠. 그 이유가 이놈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 x는 0보다 크다라고 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가끔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등장하길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려고 여기에 쏙 넣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거는 지수의 미지수, 밑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로 나누라고 하는 거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형태니까 이거를 뗀다고 생각하면 부동호 방향을 뭐 해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2x는 4고요. x는 2보다 크죠. 이 두 개 공통 범위가 없죠. 그래서 1번의 형태는 답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자, 그러면 1을 넣어버리면 1은 1보다 절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3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5는 미안해요, 여러분.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는 맞고 여기가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 안 바꿨을까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x고 이렇게 되니까 바꾸면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 그대로 공통이죠. 그래서 x는 0하고 1은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부등식은 범위로 나올 거니까. 자, 미안해요. 이거 그대로 이어갈게요. x가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했죠. 안 바꾸고 2x는 4보다 크고 따라서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고 2보다 크다의 공통인 거는 x는 2보다 크다가 공통이죠.
됐나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답을 적으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범위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푼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함수 최대 최소든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포인트는 어디다? 밑에 범위 밑칠 지수함수의 밑에 그 범위에 따라서 부등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최대 최소는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전체적인 거 지수함수 최대 최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다 같이 한 번에 공부를 하고 다 같이 문제 유형을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일 겁니다. 따로따로 공부하고 따로따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세 개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세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 세 가지 형태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주는 이유도 설명했으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 풀고 삼각함수까지 이번 특강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 자료 많이 올려주고 정리할 테니까 선생님은 혼자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 같이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따라와서 이 특강이 짧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됐죠? 자, 이번 지수, 최대 최소, 방정식, 그 다음 부등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